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도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전보다는 살짝 좀 약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긴축이죠. 다른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은 아니 뭐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외국인들도 여력을 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승 동력 자체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뭐 뉴욕 증시든 우리 증시든 중국 증시든 유럽 증시든 일본 증시든 상황이 참 안 좋다. 왜? 미국이 지금 가장 전면에 앞세우는 게 뭐냐면 일단 유동성부터 줄이겠다, 긴축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우리가 3천 넘어가고 할 때는 보면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다 증시 앱을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투자 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보면 다 두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힘든 상황을 우리가 터널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힘들어? 아니에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0.001%는 안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아주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그걸 알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코스피도 장중 지난주에 약세가 나왔었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디지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디지털도 좋을만 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뭐 월드컵도 있고 이런 효과 특수도 생각이 되는데 다 이제 제한적인 거죠. 다 제한적인. 뭔가 팡 하고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대박이 터진다? 대박 로또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한 사이다 장세를 여러분들이 아예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 장세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 뚫어 나갈 건가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외인도 팔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보합이 왔고 위메이드 삼형제도 게임 관련이죠. 지금 안 좋죠. 뭐 위믹스는 또 가상화폐 상장 폐지 충격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코퍼스 코리아나 또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종목 탁 잡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은 안 좋다. 하지만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이슈가 앞으로 시장을 더 좀 끌어내릴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선행지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제도적으로 호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머스크도 잠잠해요. 가상화폐의 황제라고 하는 머스크도 잠잠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온 정신이 트위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든 이쪽 상황이 좋을 수가 없다. 왜? 긴축도 되고 있고 인플레 상황이고 특히 주로 MZ세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로 이제 가상화폐 주요 투자들 이들이 지금 투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조금 선행지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썩 지금 물 들어오고 노를 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장중에 매수세 전환을 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렇지만 이 정시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개인도 지금 내놓고 있다. 팔자세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아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 동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자금을 아예 전환해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금 예금 금리가 하루가 멀다고 올라가요. 그죠. 그럼 지금 거의 뭐 시중은행에서는 1금융권에서는 거의 한 6%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 2억이든 3억이든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약간 이제 이 요일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지 휴장하는 바람에 좀 탄력을 받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디딤돌로 해서 점핑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뉴욕 증시도 추수감사절이 조금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금요일 증시도 사실 조기 폐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뉴욕 네. 증시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옵니다. 뭐 매출은 역대 최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은 숫자에는 늘 함정이 있길 마련이고요. 예.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살짝 이전보다 좀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수요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동반된다면, 아 그래 좋아지네, 소비자들의 수요 상황이, 소비 상황이 좋아지네, 그래도 구매할 여력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의 밀어내기 성격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격도 상당히 내린 데다가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 할인 쿠폰도 상당히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제품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으니까 이른바 85인치 이 LED TV에 대해서는 집중이 되고 가격도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다양하다기보다는 조금 특정 품목에 집중이 돼요. 그런 상황이 조금 밀어내기 성격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상당히 많은 구매 여력이, 가처분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밀어내면서 분야별로 좀 특정되고, 그리고 할인 쿠폰이 더해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중국이 코로나 또 19 봉쇄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도 뉴욕 지수에 영향을 주고 혼조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쑥 하고 좀 이 소비 여력이 늘어나든지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미중 다 좀 미흡해. 이 정도는 안 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미흡한 데서 오는 좀 아쉬움, 좀 탄력이 좀 힘이 딸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올해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전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그죠.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매출이 더 올랐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죠. 네. 가짓수는 아마 더 내렸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소비는 줄고 네. 성장도 지금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경기 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경제, 이 거시경제 분석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다가 금리 인상이 멈췄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동안 우리 유동성 위기다 뭐 이야기되면서 증시에서도 이 약발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칫 앞으로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다? 지금 계속해서 뭐 추투, 이른바 가을 지금 노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물류 운송도 그렇고. 그 상황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와요. 이제 서서히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거든요. 내년도 되면. 그럼 결국 그게 무슨 상황이죠?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소비자들의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고, 왜?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안 됐지만 금리는 멈췄지만 이게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경제적 대기일식 현상. 뭔가 호재일 것 같은데, 그래 호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준에서도 지금에서 계속해서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블러드 연준 위원도 그랬고 계속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정시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또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그럼 약세, 달러는 계속해서 달러가 되는 것이고, 외국인 자본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와
이게 호재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른바 리세션이 R의 공포가 여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또 뭐 정치 이슈나 경제 이슈나 예, 예. 빠르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좀 모멘텀으로 삼아 볼 만한 뭐 뉴스라든지 이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쪽에 우리가 초점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위험이 커져갈 때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져갈 때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해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을 구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는 비가 그치고 햇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의 상승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을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난 주식 투자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위험과 동시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생각할 때다. 그러면 12월 이제 FOMC를 앞두고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의 민감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너무 내려갔어 하는 낙폭 과대주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대형주. 왜? 이런 비바람을 그래도 좀 견뎌고 파고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현실 인식을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우리가 메리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잔잔한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메리츠가 화재, 보험을 합쳐서 좀 더 우량한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메리츠 효과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험 메리츠 관련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파생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주 후반과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얘기되고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걷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게임과 이제 미디어 쪽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CJ나 이쪽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게임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여력이 나올 수 있을지 또 활성화될지 이런 중국의 분위기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시의 국면이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참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몇 개의 모멘텀은 아직도 볼만하고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경제 일정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뭐 가장 중요한 일정은 네. 이제 우리 한국 축구죠. 그렇죠.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가나를 제물로 삼고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 진출전은 확신하시죠? 아, 그럼요. 네. 하지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또 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29일 날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일단 이제 인플레 상황이 어떨지, 주택 가격이 예상치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았다면 조금 이제는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30일은 또 중국의 지금 생산자 지수, 그다음에 미국 3분기 GDP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중의 상황, 중미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일 경우에는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니까 연준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좀 어떤 상황일지 이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일입니다. 2일 날은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의 인플레 상황은 어떤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고용 지수가 상당히 좋다면 미국도 이제는 조금 재정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돈을 풀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넬 옐런 재무장관의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2일 미국의 고용 지표 내용까지도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일정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